19일 뉴욕타임스에 올라온 기사, 미국,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략을 돕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싸움터가 크림반도로 확대될 조짐입니다. 지난해 10월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 폭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리가 저지른 일이라며 인정했던 사건인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확전을 경계했던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크림반도를 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자제했습니다. 푸틴이 전술핵 무기를 사용해 보복할 것이란 두려움도 한몫했죠. 그런데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일 최근 들어 푸틴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위험이 남아있긴 하지만 러시아가 전술핵 무기를 사용해 보복할 것이란 두려움이 희미해졌다는 것인데요. 러시아 침공의 1등 공신의 역할을 했던 크림반도, 그 주인이 다시 바뀔 수 있을까요? 크림반도, 과거 우크라이나 영토였으나 현재는 러시아의 영토로 2014년 3월 러시아가 무력 동원을 이용해 강제 병합을 했던 곳이죠.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빼앗은 걸로도 모자라 이곳을 병참기지 삼아 우크라이나를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크림반도에는 수만 명의 러시아군과 러시아 군사기지들이 있는데요.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크림대교를 통해 전쟁 물자와 병력을 이동시켜 지난해 2월 우크라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영토를 병참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원활하게 도와준 1등 공신 역할을 한 셈입니다. 빼앗긴 것도 서러운데 그 영토를 러시아의 침공을 돕는 데 이용하다니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크림반도가 가장 아픈 손가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림반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우크라이나.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 드론 공격을 퍼부어 꾸준히 공격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공격하도록 도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뉴욕타임스는 19일 미국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최고 사령관들이 곧 독일에서 고위급 계획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이후 지금까지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수많은 무기를 지원받았으나 최근 지원받는 무기의 범위가 눈에 띄게 확대됐습니다. 제블린과 스팅어로 시작된 지원이 게임체인저 하이마스와 같은 정밀 유도 무기로 확대됐고 첨단 미사일 시스템,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까지 지원했죠. 최근에는 진짜 전차, 즉 두꺼운 장갑과 대포를 갖추고 기동력까지 갖춘 전차들을 기꺼이 내줬습니다. 레오파르트, 챌린저2 등이 우크라이나전에 지원됐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과 서방이 지원한 이 무기들이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브래들리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줬습니다. 브래들리는 러시아 전차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토호대전차 미사일을 장착. 우크라이나는 브래들리를 사용해 헤르손, 멜리토폴, 마리우폴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군대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호지스 전 중장은 미국이 제공한 브래들리 장갑차가 크림대교를 끊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우크라이나전의 명실상부 게임체인저 하이마스. 군사 전문가들은 헤르손을 탈환한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를 이용해 크림반도 보급로 타격에 사용할 수 있다 분석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를 탈환하려면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강조했죠.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탈환이 물론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크림반도는 푸틴의 자부심, 러시아의 성지로 불릴 만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상징성이 큰 지역입니다. 러시아를 통합하는 정교회의 요람인데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러시아의 전진기지로 사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공격을 강행할 경우 러시아 내에서 이번 전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토와 미국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